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아지를 위한 것입니다. 위장이 4개로 구성된 소에게 적합한 음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소화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음식을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그 큰 눈망울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송아지의 식량까지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 라붐시킬리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복 후 빈속에 맨 처음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공복이란 우리 소화기관 내에 음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즉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복 상태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넣어주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빈속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어주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너무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무분별하게 섭취된 음식으로 인해 발생된 염증과 독소를 빼주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무얼 먹을까가 아니라 무얼 먹지 말아야 할까? 그동안 내가 생각 없이 먹었던 그 음식은 뭘까? 혹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던 건 아닐까? 많이 궁금하셨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저질렀던 흔한 실수,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차근차근 알아볼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확 차려지는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중 첫 번째,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하루에 몇 잔이나 드시나요? 커피를 마시는 10명 중 9명이 기호식품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1759명을 대상으로 커피 소비 형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3잔이다 라고 한 사람이 21.8%, 2잔을 마신다 하는 분들이 31.2%, 한 잔이다 하신 분이 27.7%, 한 잔도 안 마신다 하시는 분이 6.3%로 나온 것만 봐도 커피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속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만성 소화불량, 속쓰림, 구토, 메스꺼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코르티솔은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분비되는데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는 아침, 기상 후 2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답 나오시죠?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기상 후 공복 상태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코르티솔 분비 자체를 중단하고 커피에게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맡겨버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호르몬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커피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중독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쓰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는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커피 얘기하다가 산성 어쩌고 하냐고요? 바로 이 커피가 우리 몸에서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성이란 뭘까요? 산성을 검색해보면 엄청 어려운 말로 엄청 길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이 산성 체질로 변하게 되면 성인병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서는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지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식사 전 공복에 가볍게 마셨던 이 커피가 내 몸을 산성으로 만들고 혈액은 이를 중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뇨작용이 특징인 커피가 내 몸의 수분을 다 빼앗아서 결국 몸은 수분 부족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이게 반복이 된다면 네, 제가 늘 강조하는 만성 탈수가 되는 거죠.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이 또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수분이 필요하고 그 수분을 잡아주는 게 소금입니다. 오늘은 소금 정보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에 이 중요한 소금에 관한 효능과 중요성에 대해선 라붐시켈리TV 소금 관련 영상도 오늘 내용 끝까지 다 보신 후 꼭 시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끊어야 할까요? 계속 마셔야 할까요? 커피에 관한 궁금증을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수의 박사님들, 의사님들, 심지어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조차 커피는 당장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에선 과하지만 않는다며 하루 두세 잔의 커피는 활력을 주고 혈액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커피는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래서 각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눈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커피를 하루에 한 잔 혹은 2, 3일에 한 잔 먹는다 하시는 분들께선 그냥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커피를 꼭 마셔야 활력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께선 이 두 가지 원칙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공복의 커피는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드시게 되신다면 음량차 마신 후 마시기, 그리고 기상 후 2시간 이후에 마시기. 음량차에 대한 효능과 만드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원칙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마시지 말기.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커피, 바로 마시는 물은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못 끊겠다, 꼭 드셔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원칙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차가운 물입니다. 우리가 기상 후 바로 먹게 되는 게 바로 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가운 물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복에 찬물 혹은 얼음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몸 자율신경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 혈액이 수축하게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꿀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찬물을 확 뿌렸어. 혹은 바닷가에서 돗자리를 깔고 반려견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달려오더니 나를 바닷물에 확 빠뜨려 버렸어. 어떨까요?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겠죠? 하지만 그것도 내가 정신을 차린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추워서 덜덜덜 떨게 되고 입술이 파래지고 어이없어 눈물이 나거나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내장기관도 똑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찬물 세례에 비상사태로 황급히 돌입하지만 결국 체온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혈액이 건강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소화기능장애, 장기능에 이상이 생겨 배탈, 설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 또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물을 마시는 가장 나쁜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일이에요. 평소에도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자주 드셔주시고요. 특히 공복에는 찬물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물 건강법의 저자 선재강 박사님께서는 체온이 평상시 체온보다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가까이 떨어지고 반대로 체온이 평상시보다 1도씩 올라가면 면역력은 약 5배 높아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만큼 물은 면역력 관련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공복 찬물 절대로 피해주시고 갈증 난다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 피해주시고 따뜻한 물로 면역력 높이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우유를 마시면서 우유가 참 궁금했는데요. 기막힌 비밀과 정보를 알고 나서 지난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기도 했죠. 여러분, 우유 하면 어떤 정보가 떠오르시나요? 뼈 건강에 좋다. 맞아요. 그리고 우유는 완제품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하지만 유제품을 많이 먹을수록 나타나는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심장질환, 암, 관절염, 편두통, 알레르기, 중이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등 무려 42년 동안 우유 관련 문제에 몰두해 연구하신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계신 웰리엄 앨리스 박사님은 유제품 심장질환, 관절염, 알레르기, 편두통에 대한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년에 걸친 의사생활 동안 나는 환자들에게 25,000번이 넘는 혈액 검사를 했다. 이 검사를 통해 유제품을 먹는 성인들은 먹지 않는 성인들보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곤해지고 질병이라는 개선문을 들어서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유가 이토록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젖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카제인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유보다 우유 속에 카제인이 30배도 아니고 30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끈적끈적한 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처리되지 못한 이 물질은 창자 곳곳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우유를 다른 어떤 음식과 함께 먹게 되죠. 소화되지 못한 이 음식 찌꺼기까지 장벽에 붙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에너지를 쓴 우리 몸은 늘 피곤하고 위장에 무리를 주게 돼서 더부룩함, 설사,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이 끔찍한 음식을 공복에 계속 먹게 된다면 앨리스 박사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질병이라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특히 더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위험이 있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도 우유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특히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우유를 드시게 되시면 우유 속 단백질과 칼슘이 위산을 촉진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드시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유는 위장이 4개로 구성된 소에게 적합한 음식이에요. 우리 인간이 소화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음식을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그 큰 눈망울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송아지의 식량까지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요?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3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